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파트예요. 그죠? 자, 이 얘기 무슨 뜻이냐? 지금부터는 네가 미분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고, 네가 미분 계수의 모양을 다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실제 미분이 함수의 그래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들에 관해서 살피러 가는 거니까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 나왔느냐? 접선의 방정식이래요. 도함수의 활용은 접선의 방정식,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 속도 가속도 6개씩이나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이래요.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은 그럼 왜 하는 걸까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상태냐,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상태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된다고요. 그러니까 저 접선의 방정식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 주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됐지? 그래서 미분에 나온 거고요. 지금 여기 파트의 내용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접점입니다. 접점이 존재하면 사실은 접선의 방정식은 할 일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F'A라는 뜻이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A라는 점은 그냥 막 아무데나 있는 A점이 아니고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이어야 된다고요. 곡선 위에 한 점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A잖아. 그러니 접점이 주어져 있다면 사실 할 말이 없다고. 왜 없겠어? 기울기 구할 수 있고 지나는 점도 알잖아. 이해되죠?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접점을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겠죠. 자, 접선의 방정식 풀로 한번 가볼까요? 접선의 방정식은 총 3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작게 나누면 3가지고요. 크게 나누면 2가지인데 고등학교 과정상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유형이 항상 똑같다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하는 접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미적분에서 하는 접선의 방정식도 유형은 딱 3가지입니다. 그 유형을 구분하시고 풀이 방법을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이때는 이걸 사용할 거고 이때는 이걸 사용할 거고 이때는 이걸 사용할 거야 라고 확실하게 해두셔야 풀이를 여러 가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 크게 나눠보면 뭐라 그랬냐? 접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접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접점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곧 뭐냐? 시험 문제에 접점이 주어져 있느냐, 주어져 있지 않느냐로 나누란 얘기겠죠. 그래서 접점이 주어진 경우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풀겠습니다. 자, 접점이 주어져 있대요. 그럼 그래프를 하나 대충 그려놓고 이 곡선 위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을 의미하고요. 이 녀석은 x1, y1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그럼 나는 이미 지나는 점을 안다고요. 그럼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F'X1이 됩니다. 그럼 기울기 알고 지나는 점, 한 점 아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 y-y좌표 기울기 F'X1에 x-x좌표 하시면 끝난다고요. 별로 할 말이 없어. 됐죠? 자, 그 다음 접선이 나오면 항상 같이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선이냐? 법선이라는 녀석입니다. 법선이라는 건 접선과 수직이 되는 직선을 말해요.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이 되는 요선을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나는 점은 동일하잖아. 그럼 기울기만 찾으면 되지. 그런데 둘이 수직이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F' X1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접점이 주어져 있는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아. 식도 구할 수 있는 것도 편하고. 다만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잘 읽기만 하면 되겠지. 돼?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접점이 주어져 있지 않대요. 자, 원방에서도 똑같습니다. 원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m짜리인 접선의 방정식,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처럼 접점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자,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공식을 외우라고 했지만 이제 미분에서는 공식 따위를 외우진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할 일이 접점이 없잖아. 그럼 무조건 접점을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접점이 제일 중요하니까 접점을 주고 시작합니다. t, ft라고. 이거라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 문제를 풀러가는데 시험 문제가 두 가지 형태가 된다고 했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3이면서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곡선 밖에 한 점 1,3에서 곡선에 근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를 m이라고 주어져 있다. 됐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얘는 우선 생각하지만 접점을 줬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f't겠죠? f't가 m이다. m은 주어진 거고. 그럼 이건 누구에 관한 방정식을 풀으란 얘기야? t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서 접점을 찾은 다음에 시험 문제를 풀으란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이 곡선 밖에 한 점입니다. 곡선 밖에 한 점 A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래요. 그림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한 점이 있다고요. 접점을 줬다고요. 그럼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와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AP, 저 녀석을 선생님 P라고 할게요. AP의 기울기와 F'T가 같아요를 쓰시면 된다고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와 T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아요를 쓰면 돼요. 그러면 이 위에와 차이점이 뭐냐? 얘네들을 이렇게 썼단 얘기는 이건 다 T에 관한 방정식을 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T를 찾는 게 목적인 거야. 이 두 녀석 다 T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됐죠?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걸 푸는 방법이 문제집마다 조금씩 해설지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만 설명할 거예요. 선생님은 이 세 가지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풀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다른 해설지에 있는 풀이를 갖고 오면 선생님은 그 풀이를 알지 못해요. 내가 설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왜 이렇게 푸느냐? 우선 얘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얘가 문제입니다. 얘가. 항상 접점이 주어진 경우라면 문제가 너무 쉽고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도 그렇게 어렵게 풀지 않을 수 있는데 곡선 밖에 있는 아이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 곡선 밖에 있는 아이에서 그래프를 봤을 때 접선을 꼭 하나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두 개를 그릴 수도 있고 세 개를 그릴 수도 있고 접선의 개수가 여러 개일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접선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도 질문을 한다고요. 접선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미지수 K를 구하세요. 접선의 개수가 오직 하나만 생기도록 하는 미지수 K를 구하세요.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 T의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자,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다는 얘기는 접점이 몇 개란 뜻이야? 몇 개란 뜻이겠어?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어. 그럼 접점이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T에 대한 방정식에 근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또 나오겠지. 됐나요? 그럼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기억해야겠네요. 맞죠? 우린 지금 대부분 다 2차는 잘 안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접선의 방정식은 총 3가지 형태인데 그 3가지 형태는 단 하나의 풀이로 고정되어 있다. 그게 뭐다? 접점이 무조건 필요하다.
접점이 없으면 접점을 주고 시작할 거다. 접점을 주고 시작하는데 기울기를 알았다. 그럼 F'T가 M이 돼요 해서 T를 구하신 다음에 접점을 찾고 직선을 찾으시면 끝난다. 자,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다.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와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다라고 해서 T에 관한 방정식을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저 FT가 1차, 2차 말고 3차가 대부분 나올 거야. 그럼 나보고 접선의 개수가 3개다, 2개다, 1개다, 접선을 못 그린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T에 대한 방정식에 근이 3개다, 근이 2개다, 근이 하나다,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기억하시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3차 방정식에 실근의 개수가 필요하다. 설명은 이게 다예요. 접선의 방정식은 할 게 없어요. 요 내용 그대로 선생님이 이 문제 그대로 풀 거예요. 그리고 3차 방정식에 관련된 건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1번. 저기 다 y라고 써있지만 fx라고 쓰겠습니다. fx 위의 점이란 뜻은 뭐다? 이게 접점이란 뜻이다. 접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럼 기울기만 찾으면 되니까 F'E만 찾으면 된다고요. 자, 미분할까요?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요. 갖다가 2를 땅 집어넣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짜리라고요. 그럼 내가 찾는 직선은 마이너스 4, 제발 여기 봐. 아직까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직선 찾으라고 그랬더니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고 하고 이 점을 갖다 여기다 대입하고 있어. 그건 잘못된 거 알겠어? 문제 답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식의 풀이 방법을 유지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y, 이 점 지난데요. 마이너스 y 좌표, 기울기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x 좌표. 이렇게 쓰고 식 정리하시면 된다. 됐죠? 2번. 방향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의 점, 위에 존재한대요.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접점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란 얘기는 우선 f의 2는 3이다. F'E는 2다. 됐죠? 새로운 함수가 등장했습니다. 저 새로운 함수 gx라고 할까요? gx는 x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fx입니다. 이 곡선 위에 x는 2인 점이라고만 나왔잖아. 그럼 지나는 점, 접점이 안 주어진 거지. x 좌표만 주어진 거니까 갖다가 y 좌표도 구합니다. 2를 집어넣을 거예요. 4 빼기 2 곱하기 f2. 2 곱하기 f2니까 6이고요. 그럼 나는 기울기 G'2가 필요하다고요. 그럼 미분해야겠죠?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앞에 거 가만히, 뒤에 거 미분. 2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2를 집어넣어 주시면 3 곱하기 F2 더하기 2 곱하기 F'2. 3 곱하기 F의 2는 6이고요. 2 곱하기 F'E는 4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10이 된다. 정신 바짝 차려. 기울기 알고 지나는 한 점 찾았으니까 y 마이너스 y 좌표 기울기 10에 x 마이너스 x 좌표 식 이렇게 쓰면 된다. 됐죠? 그 다음 보충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충 문제는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좀 풀도록 할게요. 자, 필수 예제 2번. 다음 곡선에 접하고 이 직선과 평행하다. 직선과 평행하다. 이 직선과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다니까 기울기가 2짜리인 접선을 찾으세요라는 시험 문제로 바꿀 수 있다고요. 됐죠? 뭐가 없어? 접점이 없어. 첫 번째, 접점을 준다고요. t, t 세제곱 마이너스 t라고 준다고요. 저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2짜리라는 뜻이니 F'T 3t 제곱 마이너스 1이 2라는 뜻이고요. 그럼 t 제곱이 1이니까 접점이 2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야? 저 3차 함수는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을 그렸을 때 접선이 2개 생긴다는 뜻이겠죠. 자, 접점이 하나는 1,0이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입니다. 됐죠? 그리고 기울기는 그대로 2니까
y-y좌표 기울기 2의 x-x좌표 y-y좌표 기울기 2의 x-x좌표 이렇게 해서 식을 끝내시면 됩니다. 됐죠? 나는 풀이 방법 계속 고정이라고 했어요. 자, 2번 fx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의 접선 중 기울기가 최소래. 선생님 이건 접점도 없고 기울기도 없는데요. 아니죠?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점을 나보고 찾으란 얘기죠. 그죠? 왜? 미분하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f'x 이게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고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라고요. 이 녀석의 최소가 기울기의 최소인 거지. 기울기가 최소가 됐다는 얘기는 f'x가 최소값을 가졌다 이런 뜻이라고요. 됐죠? 2차 함수니까 3의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라고요. 따라서 x가 1에서 f'1이 2다라는 뜻이 됐겠죠. 됐어?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2짜리 녀석이야. 그런데 접점도 주어졌잖아. 따라서 접점은 x가 1일 때 1을 집어넣습니다. 2고요. 그때 기울기 f'1이 2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나요? 이해돼?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걸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잘 보세요. 저거 3차 함수입니다. 우리는 3차 함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지만 미분을 했잖아. 저 미분한 그래프는 그릴 수 있다고. 아, 그래프 잘못 그렸잖아. 자, 이거 지금 선생님이 f'x의 그래프 그린 거예요. 요 점이 1,2짜리예요. 됐죠?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이 2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저 3차 함수 중에 접선의 기울기가 1짜리인 접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돼? 접선의 기울기가 0짜리인 것도 없고 마이너스 1짜리인 것도 없다고요. 언제 처음 시작이야? 2에서 처음 시작이야. 그런데 2보다 커질 겁니다. 2보다 커지는 순간 접점이 2개씩 나오죠. 이해돼? 이것보다 커지는 순간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게 항상 2개씩 있다고. 항상 2개씩 있다고. 그런데 얘만 유일하게 몇 개 있다? 딱 하나밖에 안 가진다. 그 정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3번 1,-1에서 자 시험 문제를 보시면 이게 곡선 위의 점인지 곡선 밖의 점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곡선 위의 점들은 곡선 위의 점이라고 말이 나오죠. 접점은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1,-1이래요? 그럼 곡선 위의 접점인 아니란 뜻이야.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갖다 대입해 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1을 집어넣는 순간 0이니까 저 점은 곡선 위의 점이 아니겠죠?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나오는 순간 똑같죠? 접점 P를 줍니다. t, t 제곱 마이너스 t라고 주라고요. 그럼 점이 2개가 됐어요.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과 저 t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아요를 쓸 거고 t에서 1을 빼겠죠. t 빼기 1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라고요. 이거와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f't죠. 미분하면 2x 빼기 1이니까 2t 빼기 1이 같아요. 넘어갑니다.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2t 빼기 1 t 빼기 1이 된다고요. 전개하시면 2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이 되고요. 넘어가죠. t 제곱 마이너스 2t가 0이다. 따라서 t가 0, t가 2. 접선을 몇 개 그릴 수 있다? 2개 그릴 수 있더라. 됐죠? 그럼 이제 답은 어떻게 찾아요?
접점을 찾았습니다. 접점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0,0이고요. 하나는 2,2라고요. 됐죠? 근데 얘는 접점을 찾았는데 아직 기울기는 모르잖아. 그럼 기울기를 다시 찾으러 가야지. f'x가 2x 빼기 1입니다. 0 집어넣으면 이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2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3이다. 접점 찾았고 기울기 찾았고 접점 찾았고 기울기 찾았고. 됐지? 그럼 잠깐 2차 함수 좀 볼까요? 2차 함수는 항상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는 모든 그래프는 직선을 제외하고 볼록한 거와 오목한 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세요. 곡선 위에 점이 있습니다. 그럼 접선은 몇 개밖에 못 그려요? 곡선 위에 접점이 주어지면 접선은 only 하나밖에 못 그립니다. 그런데 곡선 밖의 한 점에서는 접선의 개수가 여러 개일 수 있다고요. 됐죠? 자, 내가 여기서도 접선을 하나 그렸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두 직선은 서로 만납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은 두 개가 된다는 얘기겠지. 이해돼? 그런데 하필이면 점이 이 안에 찍혀 있어. 그럼 접선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 이해돼?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볼록한 거 아래쪽에 있으면 접선을 그릴 수 있지만 이 안쪽에 포함된 점에서는 접선을 그릴 수 없습니다. 됐죠? 자, 이 시험 문제가 여기 중간 어딘가에 K가 쓰였고요. 접선을 못 그릴 때 범위를 찾으세요.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으면 되겠죠. 자, 4번 문제가 활용의 문제가 시작된 거고요. 또 자, 4번 문제만 읽고 풀진 않을 거예요. 자, 곡선 두 개가 점 마이너스 1,0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진대요. 무슨 뜻일까요? 두 곡선은 현재 마이너스 1,0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두 곡선은 현재 접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미분 가능성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자, 곡선 위에 두 점 A와 B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 사이를 막 P가 지난대요. P가 막 지난대요.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찾으래요. 그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 찾아야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그럼 누가 안 변하느냐? 밑변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나한테 뭘 찾으란 얘기야? 높이가 최대인 걸 찾으란 얘기야. 높이가 최대인 거란 얘기는 이 곡선 위에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 거리 중에 제일 큰 걸 찾으란 얘기다. 그럼 언제가 최대일 거냐를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요것도 활용 문제가 되겠죠. 자, 접선의 방정식의 첫 번째 활용 문제가 뭐냐? 접선의 개수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풀이는 이거 하나야? 다른 건 없어. 알겠어? 선생님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3차라는 생각하에 문제를 풀 거라고요. 접선의 개수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 접점의 개수가 결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곡선 위에 한 점에서는 시험 문제가 될 수 없겠죠. 곡선 밖에 한 점, 그 녀석만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3차식을 해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 점 A가 곡선 밖에 한 점이라고 하면 x1, y1이고요. 접점을 P라고 하면 T, FT라고 주죠. 뭐.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와 F'T가 같아야 된다고요. 됐죠? 이 녀석은 지금 현재 T에 관한 방정식입니다. 그것까진 이해해야 돼. 알겠어? T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이게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된다고요. 그러니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할 수 있어야겠죠.
몇 차 방정식? 그럼 그는 몇 개여야 돼? 기본적으로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돼. 그게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3개여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허근은 무슨 근을 가져야 되죠? 개수가 다 실수들이야. 허근은 그럼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켤레근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허근은 항상 짝수개씩 존재해야 돼요. 무슨 얘기야?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인데 허근은 항상 짝수개씩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허근이 아무리 많아도 2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돼버렸네? 2개밖에 안 되네? 그럼 뭐가 항상 있다? 실근이 하나는 무조건 갖는다고요. 3차 방정식은 아직 우리가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지만 무조건 실근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배우죠? 인수분해가 딱 한 번은 된다고. 3차 방정식은 미지수를 포함하든 미지수를 포함하지 않든 무조건 딱 한 번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 녀석이 x 빼기 알파와 gx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요. 됐죠? 그리고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는 이미 실근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이제 문제를 풀러 가겠습니다. 막 너무 디테일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접선의 개수가 3개래요.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요. 맞죠? 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미 실근 하나를 가졌잖아. 그럼 여기 뒤에 있는 gx 2차식이 실근 몇 개를 가져야 돼? 어떤 실근 2개를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gx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서로 다 다르다는 얘기는 너 알파를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nd g 알파가 0이 아니어야 여기 좀 잘릴 것 같아. 요거까지 들어가야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된다고요. 두 번째, 중근을 가지래요. 여기에 중근을 갖는다 개념 안에는 3중근은 제외인 거예요. 그래서 세 근이 다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럼 이미 알파를 근으로 가졌잖아요. 그럼 네가 중근을 가지면 되니까 판별식이 0이면 되겠죠. 그런데 누군 제외한다고? 3중근은 제외한다고. 무슨 뜻이야? 이게 x 빼기 알파의 제곱으로는 인수분해가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and g 알파가 0은 아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실근이 2개가 가죠. 그럼 접선을 2개 그릴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됐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또 다른 하나는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되면 되지. 그럼 네가 x 빼기 알파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니까 대신 판별식은 0보다 뭐 했어야 돼? 컸어야지. g 알파가 0일 때는 and g의 판별식이 0보다 컸어야 된다고요. 판별식이 0이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디테일이 좀 필요해. 알겠어? 이거 재작년인가 어떤 학교에서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실근이 오직 하나다 그러면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실근이 오직 하나다. 접선을 하나만 그릴 수 있어요 라고 나오는 순간 당연히 여기 실근 하나에 3중근은 제외할 거야. 아시겠죠? 3중근을 제외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3중근은 완전 세제곱식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g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까 접선의 개수 하나만 그릴 수 있다.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실근의 개수를 묻는 시험 문제는 접선의 개수를 묻는 시험 문제는 이거로밖에 못 풀어. 뒤에 나중에 미분의 방정식을 배워야 다른 방법의 풀이가 가능합니다. 이게 첫 번째 활용이었어요. 자, 두 번째 활용이 뭐가 나오느냐? 곡선 위에 한 점에서 두 가지의 문제로 나눠집니다.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자, 요렇게 두 가지 문제 유형인데요. 요 위에 문제가 약 95% 정도 시험 문제가 나올 거고요. 얘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지만 그냥 이건 딱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곡선 위에 한 점에서 어떤 직선이 존재한답니다. A, B가 여기 있다고 쳐보자고요. 됐죠? 자, 당연히 이 직선이 쭉 이어지면 거리의 최소값은 만날 때가 거리의 최소겠지. 이거보다 더 짧은 건 없어. 알겠어? 그래서 안 만난다고 생각한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2차 함수를. 이 곡선 위의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수선의 발을 계속 내려 찍으란 얘기입니다. 이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게 언제냐? 평행한 접선을 가질 때. 머릿속에 박아둬야 돼. 최대값이 됐든 최소값이 됐든 평행한 접선을 갖는 순간 거리가 최소가 된다고요. 또 최대가 될 거고요.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풀으란 얘기야? 여기 봐야지. 이 직선 기울기가 있겠지? 그럼 접점을 줘야 되겠지? 접점을 주고 나서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너랑 똑같아요의 문제가 됐겠지. 이해돼?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 문제가 얘입니다. 평행한 접선을 찾아라. 됐어? 그 다음 점까지의 거리래. 이번엔 직선이 아니고 곡선 위에 한 점에서 여기 바깥에 여기 점까지, 곧 한맛 거꾸로 얘기하면 이 점에서 곡선 위에 점까지의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걸 찾으래요. 또는 제일 긴 걸 찾으래. 그럼 뭘 이용하느냐? 법선을 이용합니다. 무슨 얘기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곡선 위 한 점 P라고 그냥 주세요. 이 두 점을 연결한 녀석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딱 수직이 될 때, 요때가 거리가 최대나 최소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법선을 배우는 거야. 그냥 심심해서 법선을 배우는 게 아니고 법선을 요때 이용한다고 생각해서 배우는 겁니다. 됐나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보충 문제. 요건 활용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복잡하게 만들었다 싶은데요. 자, 갑니다. 곡선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이 곡선과 만나는 접점이 아닌 다른 한 점. 무슨 얘기냐? 3차 함수는 2차 함수와 다르게 그래프를 좀 아직 다 못 그리지만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서 곡선 위에 점이 나오는 순간 접선을 그리면 다시 2차 함수랑 만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3차 함수는 다시 만나는 일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 자, 우선 첫 번째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니까 미분을 하겠죠. f'(x)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입니다. f'1을 찾을 거예요. 1을 집어넣는 순간 마이너스 5고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찾았으니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y좌표 기울기 마이너스 5에 x 마이너스 x좌표. 따라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됐지? 여기까지가 접선은 끝이야. 그리고 문제를 다시 끊어서 읽으면 이 접선과 이 곡선이 다시 만났대잖아. 만났대. 이 곡선과 이 직선이 만났대. 뭐 하란 얘기야? 만났대. 어? 아유, 왜 만났다고 했지? 언제 접했다고 했어? 만났대. 그럼 해야 될 일이 뭐겠어? 할 일이 뭐밖에 없잖아, 얘들아. 얘랑 얘랑 만났대. 연립밖에 할 게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 너랑 너랑 연립해 주시면
넘겨옵니다. 이 3차 방정식을 근을 구하란 얘기겠죠. 정신 차려.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 자, 이 3차 방정식 인수분해 해주는데 생각 좀 해봐. 이미 이 직선과 이 곡선 접했지. 어디서? x는 1에서.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 돼야 되지. 그런데 접했다고 했다는 얘기는 제곱식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냥 인수분해 하면 바로 하는 거야. 숫자 집어넣지 마시고 x 빼기 1의 제곱에 플러스 3이었으니까 여기 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쓰시면 끝난다고요. 됐죠? 제곱은 접했다는 얘기고요. 그럼 점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x좌표가. 그럼 y좌표 찾으러 가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다 집어넣어? 직선에 집어넣는 게 빠르지. 왜? 얘랑 만난 점이래잖아. 근데 뭐하러 여기다 집어넣고 앉았어?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15니까 22 이렇게 되더라. 됐어요?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주시면 됩니다. 시키는 거 그대로 잘 하시면 돼. 뭐 이건 활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정도는 생각해 둬야 된다. 자, 보충 문제. 곡선 밖에 한 점 2,4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 중 기울기가 음수인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세요. 뭐 y절표는 나중 일이니까. 자, 2,4가 있습니다. 한 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접점을 주라고 그랬어요.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빼기 1이라고 주시고요. 오늘 왜 이렇게 분필이 부러지지?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와 순간 변화율이 같다를 쓰시는 거고요. t 빼기 2분의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5가 됐고요. 이것에 이거 뺐으니까 이게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똑같으니까 미분한 다음에 t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t 플러스 4다. 넘겨서 t를 구하는, 접점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전개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t 플러스 8t 빼기 8 넘어와. 얘를 넘어가야 되겠다.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0이다. 그럼 t가 1하고 3이 나온다고요. 됐죠? 그럼 접점이 1, 뭐 3, 뭐가 나올 거야. 그 중에 뭐래요? 기울기가 음수인 걸 찾으래요.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찾아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 이게 기울기잖아. 이것도 기울기지만 1을 집어넣으면 2, 3을 집어넣으면 음수인 거지? 그러니까 나보고 요거 찾으라는 얘기죠. 접점 3,12, 9, 2 그때 기울기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y좌표 기울기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x좌표 y좌표는 찾아주시면 돼요. 됐죠? 자, 4차 함수가 있습니다. 4차 함수 위에 좌표 평면 위에 원점 0을 집어넣으면 0,8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은 곡선 밖에 한 점입니다. 그 점에서 접선을 그렸더니 두 개가 그려진대요. 두 접선의 접점이 PQ래. 그러니까 접선을 두 개 그릴 수 있었다는 얘기였어. 삼각형 OPQ의 넓이를 찾으래. 그럼 나보고 뭐 찾으란 얘기야? 접점을 찾으란 얘기라고요. 좌표 구하는 순간 넓이는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똑같죠? 어떻게? 0,0이 있고요. 곡선 위에 한 점 t, t 4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8이라고 줄 거고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와 순간 변화율이 똑같습니다. 라고 푸는 거고요. t분의 t 4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8이 같아요. 4t 세제곱 마이너스 4t. 힘들어. t 넘어가겠죠? t 4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8이 4t 4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넘어와. 3t 4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빼기 8이 0이다. 됐죠? 몇 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 중에서도 보기차 방정식이야. 1창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됐죠? 그럼 뭐 치환을 하시든 그건 여러분한테 맡길 거고 나는 바로 인수분해 1, 3, 2, 4. 네가 마이너스. 따라서 t 제곱 마이너스 2, 3t 제곱 플러스 4가 0이다 쓰시고요. 이건 0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푸는 거 잘 보세요. 이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하는 거야. 그지? t 제곱이 2란 뜻이고요. 그럼 t의 값이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온다고요. 됐죠? 그럼 누가 루트 2고 누가 마이너스 루트인지는 중요하지 않겠죠? 하나는 루트 2일 거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일 거라고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2였으니까 4 빼기 4 사라져서 8. 너도 8이 되겠죠. 됐죠? 얘네들의 y좌표가 똑같네? 그럼 밑변을 PQ라고 한다면 내가 찾는 넓이가 그림 그리지 않아도 밑변의 길이 4, 높이 8 해서 16이라고 찾을 수 있다. 됐어? 아까 얘기했던 거 나오죠? 여기 3차식이 있고요. 접선이 오직 하나. 이 얘기는 뜻은 접점이 하나밖에 없다. 접선을 오직 하나 그릴 수 있어요. 곧 접점이 한 개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시험 문제 곡선 밖에 한 점 A, 1에서 3차 함수에 그은 접선이니까 접점을 주고 시작한다. 야,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와 순간 변화율이 같아요. t 빼기 a분의 이거에서 이거 빼면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미분 3t 제곱 마이너스 8t라고요. 됐죠? 아우 길어. 지금 선생님이 가능한 한 생략을 그래도 조금 하는데도 식은 대부분 다 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는 수원에서 풀었던 것보다 계산은 계속 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이 쓰고 예쁘게 쓰는 게 좋아요. 3t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8t 제곱 마이너스 3a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 8 플러스 3a t 제곱이고요. 플러스 8at라고요. 넘겨오세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2t 세제곱 플러스 4t 제곱이 됐으니까 너 사라져서 마이너스 4배의 3a의 t 제곱 플러스 8at가 0이라고요. 인수분해가 한 번 되잖아. 되죠? t로 묶여집니다. 2t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3a의 t 더하기 8a가 됐다고요. 실근이 오직 하나래요. 실근이 오직 하나란 얘기는 3중근까지 포함하는 거야. 이해돼? 그런데 3중근은 안 돼. 3중근이 되려면 a가 0이어야 돼. 그리고 너도 사라져야 돼. 근데 한꺼번에 사라지는 일은 없어. 됐지? 그러니까 너가 실근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판별식 b제곱. 와 길어. 마이너스 4ac 64a. 네가 0보다 작다. 돼? 지금 내가 한 걸 보세요. 이 풀이하는 과정상에 점을 주고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와 순간 변화율이 같아요. 여기까지 한 내용을 빼놓고는 여기까지만 수투야. 이 다음 문제부터는 수투가 아니지. 이걸 수투라고 착각하지 마. 알겠어? 수투의 내용은 곡선 밖에 한 점이 있어? 접선을 해야 돼? 그럼 접점을 줘.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와 순간 변화율이 같아요. 거기까지가 수투의 내용이야. 그 다음 풀이는 다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다. 자, 요건 아직 얘기 안 했으니까 요거 말고 요거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위에 두 점 A점과 B점이 있습니다. 점 P가 A, B 사이를 왔다 갔다 한대요. 제일 중요한 말이 A, B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왜냐? 이 P가 A, B를 벗어나면요. 넓이의 최대값은 무수히 많겠죠.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 하자? 곡선 위의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거잖아. 그럼 뭘 찾자? 평행한 접선을 찾자. 평행한 접선을 찾자. 그러기 위해선 직선 AB의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직선 AB의 기울기는 이거에서 이거 빼면 3, 이거에서 이거 빼면 3이니까 기울기가 1짜리예요. 그럼 내가 찾는 일, 이 곡선 위에 어딘가 AB 사이 어딘가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걸 찾으세요. 됐죠? 그럼 뭘 준다? 접점을 주고 시작한다. t, 4 t제곱이다.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1짜리다. f't가 1이다. 마이너스 2t가 1이다. 따라서 t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됐죠? 됐지? 점을 찾으러 갑니다. 그럼 요 P점의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도록 할게요. 4분의 15예요. 그럼 내가 할 일, 이미 밑변의 길이 AB는 정해져 있다고요. 기울기가 1짜리니까 3루트 2짜리가 됐어요. 그럼 높이만 찾으면 되죠? 그지? 그럼 높이를 찾으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이 직선을 또 구해야 돼, 젠장. y는 x 빼기 플러스 2가 되겠죠. 근데 높이 찾으러 가야죠? 고등학교 또 1학년 걸 또 해요. 아우, 너무 힘들어. 따라서 내가 찾는 높이는 제곱 루트 2 절대값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분의 15 더하기 2 요렇게 쓰시면 되죠. 얘만 살짝 넘어가면 되니까. 됐죠? 정리. 루트 2분의 4분의 17 그죠? 이거 4분의 8이잖아. 이건 마이너스 4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9 그래서 4분의 9 따라서 4 루트 2분의 9가 됐다고요. 이렇게 해서 높이 찾았어요. 높이 찾았고 밑변의 길이 찾았으니까 넓이 찾을 수 있다. 그 다음 자, 이 시험 문제가 얘보단 조금 쉬운 문제가 됐죠. 왜냐? 곡선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찾으세요 그랬어요. 이건 그럼 시험 문제 자체가 최소값을 찾으란 얘기는 지금 저 곡선과 직선은 만나고 있지 않아야 돼. 왜? 만나는 순간 최소값은 0이라고. 그럼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만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고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 곡선 위에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찾으세요. 평행한 접선을 찾아라. 그러니까 점 P를 줘야겠죠. P점을 t,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6이라고 줄 거고요. 그럼 내가 찾는 시험 문제 f't가 너랑 평행해야 되니까 2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 2t 빼기 4가 2가 되도록 해라. t의 값이 3이다. 그럼 요 점 P라고 한다면 3,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요. 9, 12. 그래서 3,3이 되겠네요. 그럼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구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러 갑니다. 제곱 루트 5 6 빼기 3 빼기 5 5분의 2 루트 5 이게 내가 찾는 답이 됐다. 자, 필수예제 4번 가는데 아까 설명 안 드렸던 겁니다. 두 곡선의 위치 관계예요. 자, 두 곡선의 위치 관계인데 실제로 푸는 건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정말 특이하게 나온다 그러면 한 가지 유형이 더 있지만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자, 두 곡선의 위치 관계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곡선이 접한대요. 그럼 이미 이 내용은 우리가 어디서 했느냐? 미분 가능성에서 이미 한 거랑 똑같다고요. 자, 두 곡선이 접한데 글씨가 왜 이 모양이야?
자, 두 곡선이 접한다는 얘기는 우선 뭐 해야 돼, 둘이? 만나야지. 그죠? 우리가 두 곡선이 접한다는 뜻을 풀어서 쓰면 둘이 만나야 돼.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만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았다는 얘기라고요. 만났어? 접선의 기울기가 같았어. 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통 접선을 갖습니다라고 시험지에 나오기도 해요. 자, 그럼 있는 그대로 하자고요. 자, 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서니까 우선 만나야 돼. 그럼 만나는 점이 필요하죠. 그걸 내가 구하란 얘기가 아니야. 만나는 점의 좌표를 먼저 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교점의 x 좌표를 t라고 주자. 그럼 만나야 되니까 ft와 gt가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f't와 g't가 같다. 이 두 가지 내용만 똑같이 한다고요. 마치 구간 함수에서 두 함수가 미분이 가능해요 라고 나오는 시험 문제에서 만났죠? 접했죠? 그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내용과 이 내용이 동일하다는 뜻이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녀석들이 현재 접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갑니다. 문제 좀 볼까요? fx, gx가 있고요. 이 문제는 좀 친절합니다. 왜 친절하냐? 시험 문제를 읽어봤더니 마이너스 1,0에서의 공통 접선을 갖는다잖아. 그럼 이미 교점을 줬잖아.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fx라고 하고 너를 gx라고 하면 f의 마이너스 1과 g의 마이너스 1이 같아야 된다. 어떤 값으로 같으냐면 0의 값으로 같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됐어? 두 번째, 공통 접선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g 프라임 마이너스 1도 같아야겠죠. 됐나요? 자, 대입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네요. 얘는 그럼 여기다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다. a 빼기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식 하나 찾았고요. 이제 미분. 너 미분하면 마이너스 4x입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4가 될 거고요. 너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이고요. a 그래서 a고요. a의 값이 1이다. 그럼 b의 값이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됐죠? 오늘 분필도 영 현찮네. 그 다음 얘도 좀 친절하게 나왔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fx, gx가 있고요. 1,-5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 니네 둘 다 1,-5를 지나 이런 뜻이니까 둘이 현재 x는 1에서 만나고 있어. f의 1과 g1이 같아야 돼. 근데 그 값이 얼마로 같으냐? 마이너스 5로 같아야 돼. 됐죠? 두 번째, 여기서 그 녀석의 공통 접선이란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 라고 시험 문제 풀으면 되겠죠. 됐죠? 똑같이 문제를 풀면 A, B, C를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똑같은 문제라서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 접선의 방정식 다 끝났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잠깐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자, 머릿속에 이제 지나가야 돼요. 이 내용들이 쑥 하고 지나갈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접선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 생각할 일이 뭐다? 과연 이 아이는 접점이 있느냐, 접점이 없느냐를 따져야 된다고요. 접점이 주어져 있다? 그 얘기는 지나는 한 점이 주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럼 나는 기울기만 알면 되죠? 그럼 그 점에서의 f'x의 값을 찾으시면 되겠죠. 접점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조건 뭘 먼저 하라고요? 접점을 주고 시작하라고요. 접점을 t, ft라고 주고 그 상황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m이었다. 그럼 f't가 m이에요를 쓰시면 되고요. 곡선 밖에 한 점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와 이 접점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요를 통해서 둘 다 t를 찾는, 접점을 찾는 방정식을 푸는 거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 다잖아. 얼마나 쉬워? 아니야? 계산만 복잡할 뿐이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정리들이 등장합니다. 평균값의 정리라는 단원인데요. 두 가지를 배우게 돼요.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인데 둘이 똑같은 내용이야. 이건 사이값 정리와 똑같은 논리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우리가 사이값 정리라는 건 Q를 증명하는 거였죠. Q가 참이 되려면 뭐가 참이 돼야 돼? P가 참이면 무조건 Q가 참이라고 그랬어요. 그거와 똑같이 푸는 거야. 됐어?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롤의 정리래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 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 함수의 끝점에서 미분이 원래 불가능하니까. 됐죠? 우리가 미분이 불가능한, 나 이거 안 했어. 자,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함수의 끝점. 그죠? 두 번째, 뾰족점. 절점이라고 하는 것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간이 주어졌을 때 끝점은 항상 미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린 구간이야. 신경 쓰지 마.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야? 롤의 정리나 평균값의 정리를 하려면 우선 미분이 가능한 함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FA와 FB가 같으면 F'C가 0이 되는 게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라고. 알겠어?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에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아름다운 곡선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미분 가능한 유선형 곡선들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그 그려져 있는 점 중에 함수 값이 같은 두 점이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이 함수 값이 똑같대요. 저 사이에 유선형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 돼.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올라게 예쁜 그림이 하나씩 그려져 있어야 돼. 나는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거야. 됐어? 나는 제일 쉬운 걸 할 거고 니는 복잡한 거 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 무슨 변화일? 무슨 변화일? 평균 변화일이라고요. 이 지금 평균 변화일이 얼마짜리가 됐죠? 0짜리가 됐지? 그러면 이 사이 어딘가 똑같이 평균 변화일이 0이 되는 게 무조건 하나는 있다는 얘기야. 이 내용은 그런 거야. 시험 문제 풀 때 이게 중요해? 시험 문제 풀 때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왜 이게 안 중요하냐? 시험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한 니은쯤에 F'C가 0이 되는 값이 어떤 범위 안에 존재합니까? 라고 질문할 거라고. 그럼 니네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다고. 함수 값이 같은 두 개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우리 문제집에 나와 있는 필수 예제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그런 식의 시험 문제는 없어. 알겠어? 롤의 정리는 F'C가 0이 되는 게 존재하니? 라고 질문을 할 거라고. 그럼 난 뭐만 하면 돼? 함수 값이 같은 두 개가 있니? 만 확인하면 된다고. 자,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렸어. 그럼 함수 값이 같은 땅 세 개가 있잖아. 그럼 요 두 점 사이에 0이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요 두 점 사이에 0이 되는 게 하나 있다. 요게 롤의 정리인 거야. 이해하지? 자, 첫 번째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F'C가 0이 되는 게 그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니? 라고 하면 못 찾아라. 함수 값이 같은 두 개가 있니만 확인하는 거라고. 다른 거 없어. 알겠어? 자, 평균값의 정리 갑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는 똑같은데 다르게 배우고 싶었나 봐. 연속이고요. 미분 가능합니다. 무슨 변화일? 평균 변화일.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F'C가 되는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있대. 말은 되게 어렵지만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있고요. F'C가 있대요. 시험 문제에 F'C가 K가 되는 게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니? 라고 질문을 한다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K가 되는 게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아까 했던 그래프 갑니다. 요렇게 곡선이 그려져 있어요. 기울기가 3짜리인 직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났대. 그럼 이 두 점 사이,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3이지. 이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3이 되는 게 하나 있다고.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3이지. 그럼 요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3이 되는 게 하나 있다. 이게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아니 그럼 롤의 정리랑 뭐가 달라? 롤의 정리도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리 0이 되는 거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 거냐? 이런 거예요. F'X가 2가 되는 0이 아니야? F'X가 2가 되는 게 1과 4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니? 라고 시험 문제를 물으면 1과 4 사이에 어떤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2가 되는 게 있는지만 찾으면 된다고. 그게 존재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이 두 점만 연결한 기울기 찾아보자고. 이 두 점 연결한 기울기가 얼마냐? 이거에서 이거 뺐더니 2, 이거에서 이거 뺐더니 2니까 1이니까 2분의 1짜리가 하나 있고요. 요 두 점 연결한 기울기 1 커지는 동안 5 커졌으니까 이때 기울기는 5고요.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찾아봤더니 이거에서 이거 빼면 3이고 6이니까 이때 기울기가 2짜리입니다. 1과 4 사이에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2짜리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있겠지. 돼? 야,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5짜리야. 그러니까 F'X가 5가 되는 게 3과 4 사이에 하나 있겠지. 그래서 맞는 거야. 그 다음 gx가 이렇게 생겼대요. g'x가 0이 되는 거 롤의 정리입니다. g'x가 0이 된다. 그러면 ga와 gb 함수값이 같은 두 녀석이 있는지만 찾으면 돼. 어? 미분 따위 하는 게 아니야. g'x가 0이 되는 게 적어도 하나 있니? 함수값이 같은 두 개가 있니? 그럼 뭐해? 여기다 숫자 대입해. g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g1을 찾아봤더니 2분의 1이에요. g3을 찾아봤더니 얘가 1이 아니고 2분의 1이네. 됐죠? 이렇게 됐대요. 그럼 함수값이 같은 두 개가 존재하네? 그러니까 맞는 거다. 이해돼? 사이값의 정리랑 하는 방법이 똑같다고요. 이 세 개가 항상 자주 쓰일 건데 사실 세 개라고 보지 마시고요.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는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 둘의 내용이 뭐냐? F'C가 K가 되는 그 C가 어떤 범위 안에 존재하니라고 물으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K가 되는 걸 찾으면 된다. 그런 게 존재하면 참이라고요. 그럼 그런 게 존재하지 않으면 거짓이야?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 두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가 K짜리가 없다고 해서 그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 다 참일 수밖에 없어. 이 문제 읽자마자 그냥 선생님 처음부터 아마 다 맞다고 하고 나중에 다른 문제 풀고 와서 확인할 거라고요. 왜? 그래프가 없어. 점만 찍혀 있으니까. 야,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를 찾아줘. 장난 똥 때리는 거야?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와 F'C가 같아. 이거 하란 얘기라고요. 학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평균값 정리를 하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니까 2 빼기 1 분의 F2 빼기 F의 마이너스 1과 F'C가 같아. 이 시점 찾으란 얘기라고. 자,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래요. 이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를 찾으면 0이에요. F'C가 0 되는 거 찾으란 얘기라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사이값 정리,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Q. 그렇죠? Q. Q가 성립하니 묻는다고. 알겠어? 그럼 뭐만 확인하면 돼? P가 있니? 이런 게 있니만 확인하면 된다고. 사이값 정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F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니? 됐죠? 롤의 정리는 함수값이 같은 두 개가 존재하니. 평균값의 정리,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K가 되는 게 있니? 이 평균값 정리도 활용이 있어요. 그 활용이 뭐냐? 그냥 보세요. 여기 곡선의 그래프가 있었어요.
여기가 x는 1이고요. 여기가 x는 3이에요. 요 사이에 임의의 두 점이 있을 거야. 1과 3 사이 어떤 두 점이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 놓고 시험 문제가 갑자기 이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찾으래. 어? 자, 시험 문제가 뭔지 이해가 돼? 그냥 1과 3 사이에 임의의 두 점이 있다고요.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한 이 기울기, 이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찾으래. 할 수 있니? 아니, 이 사이에 실수 몇 개 있어? 많아요. 아, 뭐 이렇게 대답이 어려워? 많아요! 누나 많아요! 셀 수 있어? 셀 수 없다고. 아니, 그런데 셀 수 없는 두 점을 연결해서 내가 평균 변화를 어떻게 구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아! 이거와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찾으세요는 순간 변화율의 범위를 찾으세요와 동일하다고요. 이해됐어? 그 활용의 내용이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는 순간, 아, 글씨가 너무 안 써져. 순간 변화율의 치역, 곧 f'x의 치역을 찾으시면 된다고요. 시험 문제 봅니다. 활용 문제를 2개를 일부러 넣어놨을 거예요, 아마. 자, 여기. 자, 시험 문제가 뭐라고 나왔느냐? fx가 3차 함수입니다. 마이너스 5와 0에 속하는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실수 a, b 몇 개 있냐고. 몰라, 많은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을 k라고 하는데 k의 범위를 찾으래. 말이 돼? 말이 돼? 무수히 많은 점이 존재하는데 그 두 점을 연결해서 내가 그 기울기를 구하겠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됐지? 그럼 뭐 구하란 얘기다? 평균 변화율의 범위는 순간 변화율의 범위와 동일하다. 이해돼? 그러니까 나보고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f'x의 치역을 찾으세요가 시험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f'x 2차 함수죠. x제곱 플러스 4x짜리입니다. 대칭축이 마이너스 2짜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그릴 거냐?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그린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다고요. 됐지? 그럼 f'x의 범위. f'x 최대값 마이너스 5에서 가질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25 빼기 2니까 5예요. 최소값 마이너스 2에서 가질 거예요. 마이너스 4라고요. 이 범위에서 순간 변화율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건 평균 변화율의 범위도 이렇게 될 거다. 증가 감소예요. 함수의 증가 감소. 함수의 증가 감소. 이 녀석 다음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증가 감소가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미분. 중요해? 미분을 꼭 해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 정도만 알면 돼. 연속이란 전제하에. 생각해봐. 어떤 함수가 이 구간에서 감소한대. 감소. 감소 뭔지 알지? 감소 뭐야? x는 커지는데 y가 작아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래프의 시작이 위에서 아래겠어? 아래에서 위겠어? 위에서 아래로 가겠지. 여기 감소한대. 근데 여긴 증가한대. 그럼 어떻게? 그래프의 시작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 점을 지나면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한대.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대충. 아니야? 그래프는 증가와 감소만 알아도, 연속이라는 전제하에 증가 감소만 알아도 대충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요. 미분하고는 관계된 게 아니야. 그래서 증가 감소가 중요한 거야. 그래프를 그리려면 첫 번째, 이 그래프가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얘기가 돼버렸다. 이해됐죠? 자, 함수가 증가한대요. 증가한다는 건
x값이 커지면 y값이 같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x값이 커질 때 y값이 같이 커진다. 다른 말로 표현해봐.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양수여야지. 그래야 분모가 양수일 때 분자도 양수란 얘기잖아요. 분모가 음수일 때 분자도 음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증가의 정의는 미분하고는 관련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증가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증가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다르죠. 증가함수라고 얘기하는 건 실수 전체 범위에서 증가하니까 증가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증가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는 건 어떤 구간에서만 증가하고 있을 때를 증가 상태라고 부릅니다. 증가함수라는 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값이 커졌어. 이거가 성립한다고요. 이러면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부르는 거라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x값이 커지면 y값이 커진다고요. 곧 이 곡선 위에 임의의 두 점, 어떤 점이 됐든 임의의 두 점을 연결했더니 기울기가 항상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항상 양수이기만 하면 된다고. 그럼 이 그래프는 계속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자, 감소함수라는 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값이 커졌을 때 오히려 y값은 작아지면 감소함수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자, 그럼 증가한다를 생각해 보자고요. 뭐라고 제목을 정하지? 함수의 증가 감소와 미분 f'x. 자, f'x라고 줬으니까 이제 뾰족한 그래프는 없는 거야. 선생님이 뾰족한 그래프를 그리는 건 그냥 좀 간단하게 그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그냥 유선형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증가 감소를 반복하는 몇 개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뭔가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자, 여기 기준이 되는 선이 있었다고 칩시다. 지금 이쪽 구간은 증가 상태에 있어요. 여기는 지금 내려오고 있어. 그래서 감소 상태가 됐어요. 그죠? 다시 증가 상태가 됐어요. 다시 감소 상태가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안다고. 그런데 그래프가 없는데 나보고 구하래. 10만 있는데 갑자기 증가 감소를 구하래. 이해돼? 그럼 이쪽 증가하는 구간의 그래프들의 특징을 보는데 오른쪽 위로 가고 있다고.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양수라고. 좀 전에 평균값 정리 기억나?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이 무조건 있다며.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면 여기 어딘가에 기울기 양수가 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구간, 증가하는 구간들을 접선의 기울기를 다 그어보면 어느 점에서 긋든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였어. 얘도 봐.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 감소한다가 아니야. 그냥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였어. 미분 가능한 어떤 함수에서 증가하는 구간을 봤더니 저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f'x가 0보다 컸다고요. 야이씨. 돼? 여기까지 해도 돼? 그럼 감소하는 구간을 봤더니 감소하는 구간은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 음수란 얘기고 그거와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이 다 존재할 테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봤더니 욕 아니고 계속
음수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증가 감소는 미분과는 단 1도 관계가 없는데 미분을 통해서 좀 구해보려고 봤더니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위로 볼록이냐 아래 볼록이냐 관계없이 접선의 기울기들이 다 양수여야 된다고. 왜? 올라가야 되니까.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들이 다 음수였더라고. 왜? 내려가야 되니까. 이해돼?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f'x의 부호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어떤 함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결정하는 건 f'x의 부호가 결정할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는 게 좋으냐? f'x의 부호 변화는 f'x가 양수냐 음수냐 하는 그 부호의 변화는 fx의 증가 감소에 영향을 줄 거라고요. 이해돼? f'x의 그래프를 지금 내 맘대로 그릴 거야? 자, 이게 f'x의 그래프라고 치자고. 이게 f'x의 그래프야. 알겠어? x축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눠지죠. 무슨 뜻이야? x축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f'x가 양수란 얘기야. f'x가 양수면 현재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fx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f'x가 음수면 현재 fx는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라고요. 돼? 그럼 증가 감소를 바뀌는 걸 보자고요. 너는 현재 f'x가 양수야? 증가하고 있어. 지금 이 구간까지는. 이 구간을 나누면 이쪽 구간에서 지금 fx는 증가하고 있어. 너는 감소하고 있고요. 다시 증가했습니다. 됐죠? 그러다가 안 내려가고 다시 증가했잖아. 됐어? 그 다음 다시 여기 감소했죠. 다시 증가했어요. 됐어? 선생님 근데 이 그래프 좀 이상하지 않아? 이 그래프 잘 봐? 요점 보여? 요점? 이거 f'x의 극한값이 있어 없어? 극한값이 없지.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불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f'x의 극한값이 존재만 하면 미분은 가능한 거잖아. 이해돼? 그런데 얘는 극한값이 없다고요. 됐죠?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요. 예쁘게 그리지 않겠습니다. 대략적인 그래프만 그리는데 이 선들을 기준으로 이 점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야 돼. 그치? 이해돼? 그런데 이 점에선 곡선이 되겠어? 안 되겠어? 유선형이 돼? 안 돼? 안 되지. 미분 불가능하게 뾰족하게 그려야 돼. 자, 갑니다. 증가한대요. 그럼 아래에서 출발해서 위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출발해서 위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 점을 지나는 순간 감소하니까 아래로 갔겠죠? 쭉 가다가 다시 증가하니까 위로 갔겠지? 그러다가 나는 감소할 줄 알았는데 다시 증가했다고. 돼? 여기까지 됐어? 그러다가 갑자기 훅 감소하지. 미분이 불가능하면서. 그래프 fx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해돼? 진짜 이해돼? 봐봐. 증가했어, 감소했어, 증가했어, 감소했어. 따라서 그냥 니네 맘대로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갑자기 증가했어, 감소했는데 증가 이렇게 했다 감소를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미친놈은 없겠지. 여기 f'x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연속함수인데 니네 맘대로 막 끊어서 그릴 수는 없잖아. 됐니?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개념은
이 함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소하는지만 알면 그냥 그래프는 그려지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다고. 그리려면 뭘 해야 돼? f'x의 부호 변화를 봐야 돼. 그러니까 f'x의 부호 변화를 본다는 건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만 하면 돼. 이걸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착각하냐면 이 뒷단원에 함수의 극대극소란 녀석이 나옵니다. 마치 함수의 극대극소를 알아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착각하지만 그건 관계가 없고요. 함수의 증가 감소만 알면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증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감소하는지만 알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f'x가 이렇게 연속이 아닌 점이 등장하면 그 점은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하겠죠. f'x가 선생님 그린 건 f'x야? f'x가 뾰족하게 그려져 있어. 그럼 이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지. f'x는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fx는 다 미분이 가능한 거지. 이해돼? f'x가 연속이면 fx는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다고요. 사실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는 미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미분하고 관계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미분 가능 함수에서 한번 해봤더니 증가하는 구간은 f'x가 양수고 감소하는 구간은 f'x가 음수더래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fx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따지는 건 f'x의 뭘 보는 거다? 부호 변화를 보는 거다. f'x의 그래프가 필요하다. fx가 아니고 f'x의 부호 변화를 통해서니까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녀석이 양수냐 음수냐를 따지면 된다. 우리가 책에는 막 이상한 표들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책에. 선생님은 표 그리지 않습니다. 함수의 증감표라고 해서 표를 그리는데 선생님은 증감표를 그리는 일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증감표를 그려서 풀고 싶어. 그럼 책을 열심히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냥 프라임 x의 그래프로만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 정리해 둘 게 있어요. f'x가 0보다 큰 구간이 있대요. 그럼 무슨 뜻이냐? 그 구간에서 함수 fx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f'x가 0보다 크다? 그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역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얘는 성립하는데 어떤 구간에서 함수 fx가 증가 상태에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역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성립하면 묻겠어? 안 묻겠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냐?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왜 성립하지 않느냐? 여기 접선의 기울기 곧 f'A가 0인 점이 있다고 칩시다. 이 점을 기준으로 쓱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얘는 증가하고 있죠. 어떤 구간이 되든 증가하고 있지.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큰 구간을 찾으면 돼? 크거나 같은 구간을 찾아야지. 이해됐어? 이해돼? 어떤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 상태에 있습니다는 f'x가 0보다 커요를 찾는 게 아니라 크거나 같다를 찾아야 되는 거라고. 이해돼? 왜 이런 그래프가 있잖아. 우리 명제를 보세요. 명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0보다 크다. 말이 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함수가 증가 상태에 있대요. 그럼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붙어야 돼요. 돼? 이게 화살표가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이 돼요. 얘도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가 증가하니? 라고 질문하는데 이것도 성립하지 않아요. 이건 왜 성립하지 않느냐? 되게 특이한 그래프고 본 적이 없는 그래프지만 이런 그래프를 보세요.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런데 이 구간은 증가하고 있나요?
증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함수 fx가 증가하니? 라고 물으면 안 된다고. 그건 거짓이야. 이해돼? 그래서 진행 방향이 한쪽 방향입니다. f'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함수 fx는 증가할 거고 함수 fx가 증가하는 구간을 구하세요. 그러면 프라임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을 찾아야 된다고. 이해돼? 이해돼? 함수 fx가 증가하는 구간을 찾으세요 그랬는데 0보다 큰 구간을 찾으면 틀리는 문제가 된다고. 됐지? 감수함수는 부호가 반대니까 그 정도까지만 요 정도 이렇게 정리만 해두시면 됩니다. 다시 함수의 증가 감소와 미분은 관계가 없지만 미분하고 연관을 지으면 프라임 x의 부호가 변하는 프라임 x의 부호 변화가 fx의 증가 감소에 영향을 준다.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증가할 거고 프라임 x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프라임 x의 상태만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 1번 fx가 나 fx 좀 불러줘.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12x 마이너스 3. 저 새끼 어디 보고 있었던 거야? 저 새끼 저거. 갑니다. 자, 저 fx의 증가 감소를 구별하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소하는지를 구별하랍니다. 자, 해설지에는 어떤 증감표라는 걸 그려놨는데 선생님은 그리지 않는다고요? 그럼 나는 뭘 찾으면 된다고요? 프라임 x의 부호 변화를 살펴야 된다고요. 그럼 프라임 x의 그래프를 프라임 x를 찾는다고요.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된다고요. 인수분해를 해요. 6에 x 빼기 1, x 빼기 2가 됐다고요. 됐죠?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럼 이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1하고 2에서 0입니다. 그럼 현재 이 구간에서 fx는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겠죠? 현재 이 구간에서 fx는 뭐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겠죠? 현재 이 구간에서 fx는 증가하고 있겠죠? 맞아? 맞아? 그래프 그리죠. 자, 얘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야? 뾰족한 점은 없어. 알겠어? 유선형으로 그리면 되는데 봐. 밑에서 출발해야지. 증가했으니까. 올라가서 이제 그만 올라가고 내려가 그만 내려가고 올라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야. 되게 자세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돼? 그러니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f'x의 부호 변화를 살펴라. 됐나요? 돼? 그 다음 2번 fx가 어떻게 생겼대요?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 5. 됐죠? 저거 4차 함수입니다. 우린 여태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 적은 없어요. 3차 함수도 없었는데 4차가 어디 있겠어. 근데 이제 그릴 수 있게 된다고. 이걸 그리려면 이 녀석의 증가 감소를 조사하려면 누가 필요하다고? 프라임 x가 필요하다고.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오늘?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이라고요. 됐죠? 자, 인수분해 12의 x 제곱이 됐고요. x 빼기 2가 됐다고요. 제곱. 우리가 x 제곱 생각해봐. x 제곱. 접한다는 얘기지. 이거 0에서 접하고 2를 지나는 거라고.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지. 이렇게 생겼다고. 어?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0에서 접했고 2를 지나겠죠. 3차 함수는 여기서 출발한다고. 왼쪽 밑에서 출발하는데 0에서 접했고 2를 지나는 요따구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요. 됐어? 그럼 이제 이 4차 함수는 감소했어요. 그리고 감소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다시 증가한다고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자, 감소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어. 내려와서 여기 0이 하필이면 딱 0이 돼버렸다고 접선의 기울기가. 왜 0이었잖아. 함수 F'제로가. 그럼 뭐 왔다는 얘기야? 내가 내려가다가 0이 되는 순간, 이 순간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이 기로에 있어? 더 내려갈 건지 더 올라갈 건지. 근데 더 내려가래.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어. 그러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 대충. 내려갔어, 내려갔어, 올라갔어. 이게 4차 함수의 되게 특이한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됐나요? 다만 지금 우리가 아주 예쁘게 그릴 수는 없으나 이런 정도의 그래프 따위는 증가 감소만 갖고도 구할 수 있다. 됐어?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 3차 함수의 그래프, 왜 2차 함수가 그 두 가지 형태가 되는지를 미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요. 자,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양수거나 기울기가 음수죠. 어찌됐든 x축과 한 번은 만나지. 1차 함수가 x축과 안 만나는 경우 있어 없어? 없잖아.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증가거나 좌우하향하는 감소의 그래프만 있다고요. 됐어? 이게 프라임 x라고 생각해 보자고. 왜냐? 2차를 미분하면 1차잖아. 감소하네. 증가하네. 증가하네. 감소하네. 자, 이거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거야. 이 점을 기준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래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됐어? 자, 얘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야. 그치? 왜 음수면 이렇게 위로 볼록하냐? 올라갔다 내려가래잖아. 내가 그런 거야? 얘가 시켰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돼?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누가 결정하겠어? 몇 차 함수가 결정하겠어? 2차 함수가 결정하겠지. 2차 함수의 부호 변화라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2차 함수의 부호 변화라는 건 x축과의 관계인 거잖아. x축과 몇 개 점에서 만날 수 있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x축과 어떻게 할 수 있어? 접할 수 있고, x축과 안 만날 수 있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어? 접할 수 있어? 안 만날 수 있어. 돼? 이게 f'x 2차 함수의 부호 변화의 그래프는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도 이 그래프 갖고 다 했잖아. 갑니다. 증가했죠? 그랬더니 감소하래요. 다시 증가하래요. 증가하고 있었어? 0이 돼서 밑으로 떨어질 줄 알았더니 떨어지지 않고 같이 증가했다고요. 얘는 0이 되는 것도 없이 어느 구간이든 계속 증가만 하래요. 네? 자, 이게 일반적인 3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걸 예쁘게 그리면 돼. 유선형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게 3차 함수의 가장 예쁘장한 모양. 자, 얘 0이 되는 게 있었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가지 말고 계속 올라가래. 그럼 올라갔다 올라가 이렇게 그리잖아. 근데 좀 더 예쁘게 여기 0이 되는 게 있었으니까 쓱 이렇게. 됐어? 얘는 봐봐. 그냥 계속 올라가기만 하래잖아. 계속 올라가기만 하래잖아. 이렇게. 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걸 반복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 함수가 돼야 안 돼요. 1대1 대응 함수가 되지 못하죠. 그치? 죽었다 깨어나도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 얘는 1대1 대응이죠. 얘는 1대1 대응이지. 1대1 대응은 무슨 함수를 갖죠? 역함수를 갖죠.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하여 증가 함수가 되도록 하세요가 되려면 2번과 3번의 그래프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f'x는 0의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야 증가 함수가 된다고. 그래야 역함수를 갖는다고. 시험지에 이렇게 나올 거라니까. 다음 주어진 3차 함수가 역함수를 갖도록 하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어진 3차 함수가 증가 함수가 되는 조건은 뭐가 됩니까? 라고 부르면 프라임 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프라임 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돼? fx의 그래프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f'x.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2차 함수. 2차 함수의 뭐가 결정하는 거야? 부호 변화가 결정한다. 그 얘기는 곧 x축과의 관계가 결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됐죠? 자, 필수 예제 2번 가볼까요? 자, 1번.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별표. 아, 여기서 정리하게 만드네.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증가함수가 되도록 하세요. 감소함수가 되도록 하세요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는 얘기니까 증감을 반복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와 같은 뜻이 1대1 대응함수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럼 1대1 대응함수이기 때문에 무슨 함수가 존재해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이 셋이 다 어떤 뜻이다? 같은 뜻이라고요. 됐어? 이 셋이 다 같은 뜻이니까 다음 주어진 함수가 증가함수가 되도록 하세요. 다음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함수가 되도록 하세요. 다음 주어진 함수가 역함수를 갖도록 하세요 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 순간 fx가 결정하는 거야? f'x가 결정하는 거야? f'x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f'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아,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게 있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 그럼 과연 생각을 해봐. 여기 봐야지. 2차 함수는 저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지겠죠? 어떤 함수만 벌어질 수 있어요? 3차 함수만 유일하게 우리가 아는 다항함수 중에 1차, 2차, 3차, 4차 중에 1차는 당연히 되는 거고 2차는 무조건 증감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3차만 남은 거네? 그러니 3차 함수만 유일하게 이 시험 문제가 나올 거라고. 수투에서는. 이해돼? 3차 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증가함수가 되세요? 감소함수가 되세요? 3차 함수가 1대1 대응함수가 되도록 하세요?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세요? 라는 건 3차 함수를 미분한 2차 함수가 결정할 거고 그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죠? X축과 접하거나 만나지 않는다. X축과 접하거나 만나지 않는다.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쓰면 되지. 이해돼? 외우지 말고 지금 선생님이 말한 순서대로 이런 형태대로 이렇게 쭉 흘러가서 답을 찾아야 다른 함수가 나와도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요. 됐죠? 자, 1번 문제 풀어볼까요? fx가 어떻게 된대요? 3차 함수겠죠 뭐. 불러줘. 아이씨, 욕한 거야? 아이씨라고 나한테 지금? 내가 잠깐 이랬다고 나한테 어이씨 이런 거야? 자, fx 좀 불러주세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 다른 애들은 입이 없는 거야? 4. 자, 갑니다. 다음 주어진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세요 라고 나왔어. 됐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함수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1대1 대응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함수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f'x가 결정할 거라고요.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고요.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죠. 저 f'x가 x축과의 관계에서 부호 변화가 있으면 증가 감소를 반복한다는 얘기라고요.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얘기는 1대1 대응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축과 접하거나 x축과 만나지 않는 요렇게 돼야 1대1 대응함수가 되고 역함수를 가지겠죠.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더라. 됐죠?
자, 2번 문제 뭐래요? fx가 마이너스 1과 1에서 감소하도록 디귿 니은 뭐해? 디귿이 왜 나오고 니은이 왜 나오는 거야? 2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감소하도록 하래요. 자, 여기 보여? 착한 애들 여기 보여? 감소하려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이해돼? 제발 그래프를 그려. 어차피 이 이차함수잖아. x축이 있어.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감소해야 된대. 그럼 이 구간에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럼 f'x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잖아. f'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고 and f'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그럼 요 사이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게 증가감소의 답입니다.